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9월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에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지난 석 달간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경제 위기는 오는 걸까요? 또 대책은 무엇일까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 출구 전략 시사 이후에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주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데요. 자,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상황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촉발이 된 게 이제 5월 22일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한 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벤 버냉키 양적 완화 열대 저기압에 의한 일시적 국지적 강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열대 저기압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뭐 태풍과 같이 굉장한 어떤 주가 폭락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네. 특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좀 폭락폭이 큰데요. 요 폭락폭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2년 전에 미국이 그 정부 재정 적자의 한도에 도달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등 있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시적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진짜 충격을 주는가 안 주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서 지금까지의 주가 또는 환율 변동을 가지고 이것을 크게 저는 부각시킬 만한 어떤 그런 움직임은 적어도 글로벌 현상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도 그 열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태풍이 아니라 열대 저기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기를 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할까요? 확실한 것은 그것이 급격하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닐 테니까 저는 양적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출구 전략 자체가 그러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점진적인 조치조차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는 그 출구 전략 자체를 어느 정도 템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조절할 따라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문제는 이제 새로 이제 연준 의장이 누가 오느냐가 뭐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그동안의 어떤 연준의 그 태도나 행태를 보아오면은 그것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5년이나 6년 이걸 주기로 위기가 찾아왔고 또 문제는 외부 충격이 아주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오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2008년 이후에 지금 5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조금씩 흔들리고 이러는데 지금 뭐 괜찮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네. 아직도 양적 완화의 본격적인 어떤 영향은 우리가 논하기에 이르다 이런 말씀이고 시기적으로 이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6년 주기의 그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2008년이 그랬고 2003년이 그랬고 네. 그다음에 97년 8년이 그랬고 92년 3년이 그랬어요. 네네.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 한국 경제가 비록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생산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금융면에서는 매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장사는 잘하지만 빚이 많은 기업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수출도 잘 되고 그러지만 문제는 금융 쪽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는 것은 일본하고 대비해 보면 되는데요. 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장사도 안 되고 수출도 뭐 적자고 이렇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4, 50년 동안 모아놓은 굉장히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상당히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취약점인 상품을 잘 만들고 또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진짜 돈을 좀 모으고 네. 또 외화 자산을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장사는 잘하고 수출은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는 하나 네. 지금 계속해서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달러가 국내에 저축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저는 네. 그것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취약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은 많이 있으나 이게 또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글쎄요 외국 자본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와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 그렇습니다. 불가능성 요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도 지금 3,300억인데 네. 그건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대외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쪽은 한은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달러를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대외 자산의 보유가 매우 불균형적으로 돼 있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3,300억 달러와 우리나라의 다른 쪽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합하면은 거의 뭐 같은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큰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와 있는 그 외국 자본이 한 400조, 최근에 빠져서 조금 줄긴 했으나 400조 정도로 놓고 보면 이게 달러로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도 사실 거기에 맞먹는 그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만약에 조금 예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한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든든한 외환 보유고 이것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물론 그런 일이야 그 가능성이 낮겠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주식시장을 대외 부채로 보지 않으면 네. 한번 한 3천억에서 부채를 빼더라도 우리가 좀 한 1,000억 정도 돈이 있는 것 같으나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부채로 간주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달러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네.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야 없겠죠. 네. 병목 현상이 생길 테니까. 그런데 금년 상반기를 들여다보니까요.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한 300억 달러 흑자를 했어요. 네네. 많이 벌어들었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나간 돈이 보니까 300억 달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품에서 벌어들인 돈이 자본시장에서 다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애써 벌어들였지만 결국은 쌓이질 않는다. 네네. 저는 그래서 아까 한꺼번에 다 나갈 수야 있겠는가. 없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그때 외국 정부하고 수합 체결해서 한 600억 달러를 조달했거든요. 네. 600억 달러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한 600억 달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정부로부터 수합해가지고 들여온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다 나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 5, 600억만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 일정 규모 갑자기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지난 2008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까? 또는 제2의 IMF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2의 IMF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논하기에 매우 섣부른 것이고요. 네. 일단은 금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억 달러가 나가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QE가 양적 완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정책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러지 않아도 여쭙고 싶었던 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환 당국 그리고 정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수출이 견조하게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네. 우려스러운 것은 금년 들어와서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수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3,300억이다 하지만 그 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질이라고 하면 언제 급할 때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자산의 유동성을 우리가 좀 제고시켜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간 부분이 달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앞으로 우리가 위기가 확대되냐 위기가 가라앉냐라는 것은 향후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97년, 98년도에 교수님 정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평평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요즘 오리고기 좀 아는 분들은 정다운 오리만 찾는다는데 통오리, 바비큐, 훈제 슬라이스까지 훔친 겁니다.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더욱 깨끗한 고급 천연 오리 정다운 오리. 지금 전화하세요. 1599-00오리. 정다운 오리. 집이나 사무실에서 프로젝터 못 쓰니? 앱손 프로젝터지. 그럼 대형 강당이나 엄청 큰 공연장에서 쓰는 프로젝터는 뭘 사야 하지? 당연히 앱손 고광량 프로젝터지. 뛰어난 컬러 재현 기술로 밝은 곳에서도 넓은 곳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앱손 고광량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역시 앱손.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토.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 악사 다이렉트. 평평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박근혜 정부 6개월 여러분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견 보내주시고요. 저는 노컷 뉴스 후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